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재판부 판사님, 1년 가까운 긴 시간 공정하고 현명한 소송 지휘로 충실한 심리를 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불과 몇 시간의 계엄, 아마 근현대사에서 가장 짧은 계엄일 텐데 이것을 내란으로 몰아서 국내 모든 수사기관들이 달려들어 수사를 했고 또 초대형 특검까지 만들어서 수사를 했습니다. 임무에 충실했던 수많은 공직자들이 마구제비로 입건되고 또 구속도 되고 또 무리한 기소도 남발됐습니다. 현대 문명 국가에 이런 역사가 있었나 싶습니다. 숙청과 탄압으로 상징되는 광란의 칼춤 속에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중심을 잡고 재판을 이끌어 주신 재판부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 사건 공소장은 객관적 사실과 기본적인 법 상식에 맞지 않는 망상과 소설입니다. 저도 과거 26년간 수사와 공판을 담당했지만 이렇게 지휘 체계도 없이 중구난방으로 여러 기관들이 미친 듯이 달려들어 수사하는 것은 처음 봅니다. 지휘 체계도 없고 무조건 내란이라는 목표로 수사가 아닌 조작과 왜곡을 해왔습니다. 우리나라를 오래전부터 지배해온 어둠의 세력들과 국회에서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의 호루라기에 맹목적으로 달려들어 물어뜯는 이리떼들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검에서는 제가 무슨 개헌을 해가지고 장기 독재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친위 쿠데타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관한 정부적인 시나리오를 좀 제시를 해 보십시오. 개헌을 어떻게 하며? 그리고 보통은 과거에 이런 소위 쿠데타성 장기 독재 내지는 권력 장악에서의 이 개헌이라는 거는 국회를 해산시키고 국민 투표로서 밀어붙여서 했지만 오늘날 우리 국민이 이런 국민 투표에 녹록하게 응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그 시나리오를 한번 좀 얘기를 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망상이고 소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특검에서는 장기 독재를 위한 장기 독재요. 임기를 제대로 마무리하는 일도 지금 숨이 가쁜데 장기 독재를 뭘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시켜줘도 못합니다. 그런데 나라가 얼마나 절박했는지 국민이 아주 안온한 상태에 있었다는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바로 이 탄핵과 내란몰이에 찬성하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수사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가 비상사태를 초래한 원인이 바로 국회였습니다.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바로 이 국회였기 때문에 이런 대의제의 폐악과 독재를 주권자인 국민에게 알리고 호소하고 깨우는 것 이외에는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개헌을 해가지고 장기 독재를 한다고요? 그거 정말 좀 미리 알려주시지 그랬습니까? 어떻게 하는지 좀 배워보게? 저는 그런 생각 해본 적도 없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런 거에 넘어갈 사람도 아니고 우리나라 군이나 경찰이나 그런 거에 휘둘릴 사람도 없습니다. 야당을 다 반국가 세력으로 보느냐? 그거는 저도 모릅니다. 증거가 없어서. 그러나 해온 행동을 보면 그들과 손잡고 연계하고 힘을 합친 것 한두 번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거대 야당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해서 헌정을 파괴하고 있지만 나는 헌법상 대통령의 국가긴급권을 헌법의 틀 안에서 행사하겠다. 주권자인 국민에게 호소해서 깨우고 각성하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헌법상 국가 비상사태 선언은
비상계엄 선포입니다. 바로 비상계엄 선포라는 것은 나라가 비상사태에 놓여 있다는 것에 대한 선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군사 행정적인 것은 바로 헌재가 얘기하는 그 후속 조치입니다. 여기 지금 이 자리에도 와 계시고 뭐 아까 대통령의 뭐 내가 상피곤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대통령의 뭐 위법한 지시를 거부했다 하는데 위법한 지시를 한 적도 없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 제가 전화한 시간은 경찰에서 국회의원들을 자유롭게 신원 확인하고 통과시켜주는 그 시간에만 제가 전화한 거고요. 그리고는 1시간 10분 후에 표결 들어가고 전화를 했기 때문에 월담 의원을 잡아라, 체포해라, 뭐 국회의원을 체포해라 그런 얘기를 한다는 자체가 미친 사람 아니고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경찰이나 군이요, 나하고 뭐 내가 옛날 무슨 하나회도 아니고 내가 뭘 믿고 물론 내가 임명한 뭐 장관급, 차관급 공무원이라고 하지만 내가 뭘 믿고 택도 아닌 것을 부탁을 하겠으며 체포하면 그 다음 어떻게 할 겁니까? 자, 저는 김용현 장관이 그 사령관들한테도 계엄 선포를 알려주질 못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제가 12월 2일 월요일 날로 예정된 감사원장 탄핵 발의가 무산되면 계엄 선포도 없는 것으로 하자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아무 준비한 게 없는데 내 마음 바뀌면 안 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 감사원장 탄핵 발의 안 하면 하지 말자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장 탄핵 발의를 월요일 날 하면 화요일 날 선포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주말에 하던가 국회 회기 끝나면 하지 그랬냐. 아니 할 거면 당당하게 해줘. 나도 헌법상 권한에 기해서 계엄 선포하면 국회가 계엄 해제 하려면 하라 이겁니다. 그리고 국회가 계엄 해제를 해줘야지. 안 하면 더 할 게 없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빨리 좀 하겠습니다. 아마 김용현 장관은 저의 그 계엄 선포 대국민 담화 직전 또는 직후에 국회 출동할 특전사, 수방사 또 선관위에 갈 방첩사령관에게 계엄 얘기를 아마 그때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내란몰이 세력들은 이런 몇 시간 계엄, 이런 대국민 메시지 계엄을 친위 쿠데타라고 합니다. 친위 쿠데타를 이렇게 하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그 신군부가 하는 그거 뭐 영화 보셨죠? 그 뭐 영화가 사실하고 동기나 이런 데서 좀 차이가 있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거기서 이런 식으로 합니까? 친위 쿠데타라는 거 어떻게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생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이렇게 방송으로 언론에 알리고 또 사전에 준비 없이 야간 당직 근무자 소수만 데리고 하는 겁니까? 또 친위 쿠데타 한다면 선관위는 왜 갔습니까? 아니 사태를 아예 장악하고 나중에 가도 되는 거고 친위 쿠데타라고 하면 당분간 선거할 일도 없는데 선관위를 못 알아갔습니까? 아니 상식이 있으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망상이라는 겁니다. 국민들이 각자 생계에 바쁘셔서 대놓고 얘기는 안 하지만 상식이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십니다. 저는 계엄 선포 전날인 2012년 2월에 공주 민생토론회와 산성시장 방문, 12월 3일 키르기스탄 대통령 공식 방한 행사를 모두 소화했습니다. 친위 쿠데타를 기획했다면은 이런 행사들을 연기했거나 아니면 계엄 선포일을 다른 날로 잡았을 것입니다. 더욱이 국회 회기 중이고 평일이어서 즉시 국회 본회의가 열릴 수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하면 본회의를 무력화시키거나 방해할 의도가 만약에 있었다면 왜 이날 하겠습니까? 바보 아닌 이상이야. 저도 이런 메시지 계엄에 대해서 별로 준비할 것도 없고 그리고
뭐 긴장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게 정치 지형을 송두리째 바꾸는 초법적인 조치가 아니라 이런 국정 마비와 헌정 붕괴의 위기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고 주권자를 깨우기 위한 조치. 저는 계엄 해제하고 새벽에 관저로 돌아와서 야 그래도 안전사고 없이 그래도 군인들이 잘 참아줘서 참 다행이다. 그러면서 좀 안심하고 휴식을 취했습니다. 계엄을 해제하고 났더니 바로 뭐 내란 어쩌고 하면서 떠들길래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내란이라고 그러면 내가 뭐 국회를 문을 닫거나 또는 뭐 반영구적으로 국회를 셧다운을 시키거나 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내란무리 하는 거 보고 뭐 원래 그런 사람들이 계속 그런 식으로 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좀 그러다 말려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체포영장 청구했다는 얘기 들었을 때도 제가 헌재 탄핵 사건의 변호인인 김홍일 저 변호사님한테 전화해서 얘들이 아마 저 엑시트 플랜 출구 전략 세우려는 거 아닌가요? 내란죄 수사권이 없으니까 이 영장이 기각되면 이제 경찰이나 뭐 이렇게 해서 넘기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순진하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국권분란과 폭동이 안 된다는 것만 헌재에서 잘 설명을 하면 뭐 군인들 중에 일부 구속되고 한 사람들도 있지만 다 정리가 되겠거니 이렇게 순진하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바보가 어떻게 친위 쿠데타를 합니까? 친위 쿠데타 할 정도 되면은 눈치가 빨라야죠. 정치적 후각이 뛰어나야죠. 그렇지만 탄핵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국민들이 또 국가의 위기 상황에 대해서 계몽됐다면서 응원해 주는 걸 보고 아 내가 울린 비상벨이 그래도 효과가 있구나. 결국은 국민들을 깨우고 청년이 제대로 정신 차리고 알게 되면 나라는 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그래서 저는 26년간 검찰에서 많은 수사를 했지만 이런 뭐 정치적 음모 그리고 이런 치밀한 수사라는 이름으로 이런 내란몰이가 기획되고 진행되는 줄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1월 15일 날 수천 명의 경찰하고 저렇게 막 밀고 들어오는 거를 보고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제가 체포에 응했는데 아 이게 내가 본 국가 위기보다 실체가 더 심각한 지경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얼토당토하는 수사를 하고 수천 명의 경찰을 동원해서 대통령을 체포하겠다고. 이거는 상당 기간 헌법기관인 대통령의 권능 행사를 저지시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경찰 폭동을 동원해가지고 이거야말로 정말 내란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 이런 내란몰이 세력들이야말로 정권 획득이라는 걸 위해서는 뭐 헌정 붕괴고 뭐 국정 마비고 뭐 국익이고 뭐 이런 거 상관 안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더 확실하게 깨닫게 됐습니다. 이 사건이 갖는 헌법적 함의와 대통령으로서 국가 위기 상황에서 헌정 붕괴와 국정 마비를 막으려 했던 엄중한 책임감에 대해서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결코 국헌문란이 될 수 없습니다.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국회의 문을 해산에 준하는 장기간의 기능 부전을 시키거나 또는 선관위를 없애거나 장기간 선관위를 어떻게 기능을 못하게 하거나 그럴 의도가 있었다는 거 전혀 없습니다. 아까 무슨 비상입법기구 국방장관이 안을 만들었으니까 그게 국보위 아니냐? 여러분, 국보위도요
국회 해산하고 만든 겁니다. 국회 해산하고 개헌을 어떻게 할지가 서야 국보위를 어떻게 만들지가 나오는 것이고, 예산 문제는 그건 일도 아닙니다. 기재부 장관한테 줬다는 것은 기재부 일이라고 준 겁니다. 만약에 법률 전문가인 제가 봤으면 벌써 용어부터 뭐 이런 거 좀 잘 손을 봤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국보위라고 얘기하려면 국보위 어떻게 했습니까? 국회 해산하고 했잖아요. 국회를 해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력한 군권을 가지고 전국을 그야말로 장갑차와 탱크로 평정을 해야 됩니다. 뭐 그런 거 시도라도 했습니까? 그러니까 망상과 소설을 그만 쓰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고요. 고된 일정 속에서 충실하게 늦은 시간까지 또 이렇게 장기간 심리해 주신 재판부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방청과 중계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확인하고 응원해 주신 국민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나라를 살리고 헌정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헌법상 국가 긴급권 행사가 내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